하기 싫으면 꺼져.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말에 그녀의 손에 들린 국자가 덜컹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30인분의 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여러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12년이었어요. 12년 동안 남편 회사 회식 때마다, 워크숍 때마다 이렇게 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건 가정이 아니라 감옥이었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참는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반격을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토요일 새벽 한서진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어요. 옆자리에서 남편 구재혁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술에 쩔어 들어왔거든요. 현관에서 쿵쿵 소리가 나길래 나가봤더니 재혁이 구두도 못 벗고 쓰러져 있었어요. 서진이 부축해서 침대까지 데려다 눕혔죠. 그가 뭔가 중얼거렸지만 술에 취해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남편 회사 직원들이 집에 오는 날이었거든요. 분기마다 한 번씩 재혁은 직원들을 집으로 불러 회식을 했습니다. 처음엔 10명이었던 직원이 이제는 30명이 넘었죠. 서진은 새벽 4시에 집을 나섰어요. 재래시장 상인들이 막 좌판을 펼치기 시작할 때 그녀는 이미 삼겹살 5근과 목살 3근을 골라놓고 있었습니다.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나물 재료만 해도 장바구니 3개가 가득 찼어요.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이 일은 변함없이 서진의 몫이었죠. 집에 돌아온 서진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고기를 양념에 재우고 나물을 데쳐 무치고 국 끓일 육수를 우렸어요. 12년간 반복한 일이라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뻐근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팔을 써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푹 꺼진 눈, 창백한 얼굴. 43이 아니라 50는 넘어 보였죠.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구재혁이 직원들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언제 나갔는지 모르게 슬쩍 빠져나갔다가 직원들을 데리고 돌아온 거였죠. 사모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고 서진은 앞치마를 두른 채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많이 드세요. 하지만 재혁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식탁 위를 날카롭게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잡채는?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잡채? 잡채는 메뉴에 없었는데.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잖아. 잡채 해놓으라고. 서진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어젯밤 재혁이 현관에 쓰러져 있을 때 뭔가를 중얼거리긴 했습니다. 그 웅얼거림이 잡채를 해달라는 말이었을까요? 여보, 나 어제 그 말 못 들었어. 지금 당장 만들. 됐어. 재혁이 손을 내저었어요. 목소리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직원들이 어색하게 서 있는 가운데 재혁이 서진에게 성큼 다가왔어요. 매번 이 모양이야. 맨날 까먹고 맨날 빼먹고. 여보, 직원들 앞에서 이러지 마. 서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재혁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죠. 뭐, 네가 잘못해놓고 내가 말도 못해? 서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새벽부터 물에 불려 쪼글쪼글해진 손가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요리한 손이었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종아리는 퉁퉁 부어 있었죠. 그런데 돌아온 건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기 싫으면 꺼져.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직원들이 숨을 죽였고 서진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뭘 봐, 밥이나 퍼. 재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주걱을 들었습니다. 밥을 푸는 동안 눈물이 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아무도 서진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눈치만 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고 재혁은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서진은 부엌 한쪽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12년이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사업을 돕는다 생각했어요. 직원들에게 정성을 보여주면 회사에도 좋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지금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무급 가정부였던 거예요. 아니, 그보다 못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직원들이 물러간 뒤 서진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30인분의 그릇이 싱크대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재혁은 안방으로 들어가 TV를 켜놨죠. 서진의 손이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강남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서진이 아는 건물이 하나 보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겨준 건물. 100억 상당의 빌딩이었습니다. 재혁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철저하게 숨겨왔거든요. 서진은 고무장갑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떤 번호를 눌렀어요. 오빠, 나 서진이. 수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야? 부동산 정리 좀 하려고. 법무사님 소개해줘.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서진은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응, 새로 시작하려고.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계란말이와 된장찌개, 깔끔하게 차린 밥상이었죠. 재혁이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 재혁은 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또 싱거워. 서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이 남자가 음식이 맛있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짜거나 싱겁거나 덜 익었거나 타버렸죠. 서진의 음식은 늘 틀린 답이었습니다. 재혁이 숟가락을 툭 내려놓으며 일어섰어요. 회사 가야 돼. 그가 현관으로 향하려는 순간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재혁이 멈췄어요. 뭔데? 어제 일 사과 안 해?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보다 짜증이 가득했죠. 뭔 사과? 네가 잘못한 거잖아. 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30인분 밥을 했어. 그게 네 일이잖아. 내가 돈 벌어오면 넌 집안일 하는 거야. 그게 분업이라고. 서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기 싫으면 꺼지라는 말, 그게 남편이 아내한테 할 말이야? 재혁이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마치 떼쓰는 아이를 다루는 것처럼요. 야, 그냥 좀 세게 말한 거잖아. 왜 그렇게 예민해? 직원들 앞에서 나를 무시했어. 그럼 네가 잘했어야지. 잡채 하나 못 해놓고.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혁은 구두를 신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어머니 오셔 청소해놔.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서진은 식탁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온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구재혁의 어머니 오말순 여사. 그 사람을 떠올리면 서진의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예고 없이 찾아와 집 안 구석구석을 점검했어요. 냉장고 안을 뒤지고 싱크대 아래를 열어보고 옷장 서랍까지 확인했죠. 그러고는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며느리가 살림을 이따위로 하면 어떡해. 우리 재혁이가 불쌍해서 어떡하니.
서진은 그 말들을 이 악물고 참아왔어요. 남편이 그래도 자기 편은 들어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재혁은 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네가 좀 더 신경 써. 그게 재혁의 대답이었죠. 오후 5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말순 여사가 명품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서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집안을 훑어봤습니다. 재혁이는 아직 회사예요. 맨날 혼자 있으면서 집은 왜 이 모양이야.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서며 손가락으로 선반 위를 쓱 문질렀어요. 먼지를 확인하는 거였죠.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과일 깎아드릴게요. 됐어. 배 안 고파.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서진을 올려다봤어요. 너 요즘 뭐하고 다녀? 네. 그냥 집에 있었는데요. 그래. 근데 어제 재혁이한테 전화 왔더라. 내가 어디나 갔다 왔다며? 서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새벽에 시장 갔다 온 것 외에는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걸까요? 새벽에 장 보러 다녀왔어요. 직원들 밥해야 해서. 장을? 새벽에?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요즘 바람피는 여자들이 다 그런 핑계를 대더라. 서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내 눈은 못 속여. 네 행색이 영 수상해. 서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2년을 이 집에 갇혀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단 한 번도 자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피운다고요. 어머님, 저 그런 적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재혁이가 요즘 네가 이상하다고 그러더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서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재혁이가 너 같은 빈털터리 데려다가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얼굴을 빳빳이 들고 있어?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나간 뒤 서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12년 동안 견뎌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눈물을 닦아낸 그녀의 눈에 서늘한 빛이 감돌았죠.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라. 어차피 이 집구석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서진은 입술을 꽉 깨물며 차갑게 음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촌 오빠였습니다. 서진아, 법무사님 연락처 문자로 보냈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힘내. 서진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빌딩. 이제 그 빌딩이 자신의 무기가 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진은 강남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사촌 오빠가 소개해준 곳이었죠. 한서진 씨 맞으시죠? 법무사 천영식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부동산 매각건으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천 법무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 아닙니까?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거예요. 시세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최소 100억은 넘을 겁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각 절차 진행해 주세요. 천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배우자분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모릅니다. 그럼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매각 대금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어요. 어디야? 그냥 잠깐 나왔어.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 재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서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트, 장 보러 왔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집에 왔는데 너 없더라. 점심 재료 사러 나온 거야. 금방 갈게. 서진은 전화를 끊고 서둘러 택시를 잡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재혁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디 갔다 온 거야? 마트 갔다 왔다니까. 마트? 빈손으로? 서진은 그제야 자신의 빈손을 내려다봤어요. 급하게 오느라 아무것도 사지 못했던 거죠. 아, 그게. 요즘 네가 왜 이렇게 수상할까? 재혁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너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서진은 어이가 없었어요. 12년 동안 이 남자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온 건 의심이었습니다. 나보고 바람을 피웠다고? 그럼 뭐야? 왜 맨날 어디 다녀와? 난 새벽에 장 보러 다녀온 것밖에 없어. 거짓말, 어머니가 다 봤어. 내가 이상한 남자랑 만나는 거.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상한 남자라니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오말순이 들어섰습니다. 잘됐다. 너희 둘 다 있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서진을 노려봤어요. 서진아, 나 오늘 똑똑히 봤어. 내가 강남에서 양복 입은 남자랑 만나는 거.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법무사를 만난 걸 본 거였어요. 하지만 그걸 불륜으로 오해한 거죠.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그분은. 됐어. 변명 듣기 싫어.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재혁아, 내가 뭘 했어. 2년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했잖아. 재혁이 서진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설명해봐. 그 남자가 누군데?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법무사라고 말하면 부동산 매각건이 들통날 게 뻔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불륜녀로 몰리는 거죠.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그게 말이 돼? 재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채질했어요. 봐라, 저 뻔뻔한 꼴 좀 봐. 재혁아, 저런 년하고 더 살면 안 돼.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재혁이 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12년 함께한 정 따위는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서진아, 우리 정리하자.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네가 바람을 피웠든 안 피웠든 난 더 못 살겠어. 12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쉽게?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재혁이 비웃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도 엉망이고 애도 못 낳고. 그 말에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건 서진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몇 번이나 유산을 겪었고 그때마다 홀로 병원에서 울었죠. 재혁은 단 한 번도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 있어? 자격? 내가 번 돈으로 네가 잘 먹고 살았잖아. 그게 자격 아니면 뭐야?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재혁아, 전현한테 위자료 한 푼도 주지 마. 불륜녀한테 줄 돈 없어. 서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대신 각오해.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서진은 돌아서서 방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등 뒤로 시어머니의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저것 봐라. 빈털터리가 뭘 보여준다고. 서진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빈털터리라. 곧 누가 진짜 빈털터리인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서 가슴이 참 답답하셨죠? 12년 헌신의 대가가 고작 이혼 통보와 불륜녀라는 누명이라니. 저도 들으면서 손이 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서진의 선택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재혁은 거실 소파에서 잤고 서진은 안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 재혁은 다정했죠. 서진아, 나만 믿어. 내가 잘해줄게. 그 말을 믿고 결혼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반대도 뿌리쳤어요. 사촌 오빠가 그 남자 뭔가 수상해라고 했을 때도 귀를 막았죠. 결국 자기 눈이 틀렸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 오말순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재혁이 따라왔죠. 뭐야, 아직도 여기 있어? 시어머니가 서진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 제 집인데요. 네 집? 웃기지 마. 이 집은 우리 재혁이 돈으로 산 거야.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 있어. 사인해. 서진은 서류 봉투 안을 들여다봤어요. 이혼 합의서와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포기요? 당연하지. 네가 뭘 기여했다고 재산을 나눠 가져. 12년 동안 밥이나 축 내고. 서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2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 회사 직원들 밥까지 해먹인 게 밥을 축낸 거라니요. 난 사인 안 해요. 뭐? 시어머니의 눈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배짱으로 그런 소리를 해? 제가 왜 재산 분할을 포기해야 하는데요? 전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잘못이 없어? 바람 피운 년이? 전 바람 안 피웠어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목소리를 높인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했다가 재혁을 돌아봤습니다. 야, 재혁아, 전현 좀 어떻게 안 해? 재혁이 한숨을 푹 내쉬며 다가왔어요. 서진아, 좋게 말할 때 사인해. 너 길바닥에 나앉아서 개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뭐라고? 네가 바람피운 증거 다 모아서 법정에 세울 수 있어. 그럼 넌 위자료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거야. 서진은 비웃었어요. 증거?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 없으면 만들면 되지. 재혁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을 때 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까지 무서운 사람이었나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재혁아, 전현한테 시간 끌 필요 없어. 그냥 짐 싸서 내보내. 어머니 말이 맞아. 재혁이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나가. 이 손 놔. 서진이 팔을 뿌리쳤어요. 그 순간 재혁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고개가 돌아가고 얼얼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신기하게도 서진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해졌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한 번의 손찌검이 12년의 미련을 깨끗이 도려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바라봤습니다. 쯧쯧, 맞을 짓을 하니까 맞지. 서진은 뺨을 감싸 쥔 채 재혁을 올려다봤어요. 이 남자와 12년을 살았습니다. 이 남자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뺨을 때리는 손이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좋아, 나갈게. 뭐? 나가면 되잖아, 대신.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늘한 빛이 감돌았어요. 두고 봐,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후회? 빈털터리가 뭘 가지고?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진은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어요. 옷 몇 벌과 화장품,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천법무사였습니다. 한서진 씨, 매각 절차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일 잔금 치르면 돼요. 서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혁과 시어머니가 거실에 서서 서진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눈이 확 떠졌네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중얼거렸어요. 100억이면 충분하겠지. 니네 인생 박살내기엔. 서진은 사촌 오빠 한도윤의 집으로 향했어요. 도윤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아, 어서 와. 도윤이 서진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야, 너 뺨 왜 그래?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12년치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죠.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서진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서진이 입을 열었어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죠. 남편의 폭언, 시어머니의 모욕, 불륜 누명, 이혼 통보, 그리고 뺨을 맞은 일까지요. 도윤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손을 올려? 오빠, 나 이제 진짜 끝내려고. 당연히 끝내야지. 근데 서진아. 도윤이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네 재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하면 재산 분할 들어갈 텐데.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 그건 혼인 전 재산이야. 재혁 씨는 존재도 몰라. 근데 매각한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알게 될 수도 있잖아.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 매각 대금은 법무사님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오빠 법인 쪽으로 잠시 맡겨둘 거야. 도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 법인으로? 응, 나중에 다시 돌려받으면 돼. 일단은 숨겨야 해. 도윤은 한참 동안 서진을 바라봤어요. 어릴 때부터 착하기만 하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참고 손해봐도 웃어넘기던 아이였죠. 그런 서진이 이렇게까지 단단해진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다음 날 서진은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잔금 처리와 소유권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100억? 그 돈이 도윤의 법인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사무실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카톡 알림이 수십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재혁이었어요. 어디야? 전화 받아. 집에 와서 얘기하자. 야, 무시하지 마. 서진은 코웃음을 쳤어요. 이틀 전에는 나가라고 소리치더니 이제 와서 집에 오라니요. 아마 집안일이 안 돌아가서 그럴 거예요. 12년 동안 밥 한 번 안 해본 남자가 혼자서 뭘 하겠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야, 너 지금 어디야? 왜 연락이 안 돼? 연락할 이유가 있어?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부부잖아. 서진은 비웃었어요. 부부? 나보고 꺼지라고 한 사람이? 그건 내가 좀 흥분해서 그런 거야. 그래, 뺨도 흥분해서 때렸고, 전화기 너머로 재혁이 말을 잇지 못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혼 서류 보내줘. 사인해줄게. 뭐?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자.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야, 잠깐만, 그건. 서진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죠.
도윤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재혁이었어? 응. 뭐래? 집에 오래, 부부잖아 그러면서 도윤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쫓아내놓고? 진짜 뻔뻔하다. 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빠, 나 이제 뭐 하면 좋을까? 뭘 하긴, 새 인생 사는 거지.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100억 있으면 뭘 못해? 사업해도 되고, 건물 다시 사도 되고.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뭔데?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재혁 씨 회사 거래처가 어디였지? 오빠가 인테리어 하면서 아는 데 있었잖아.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 대형 쇼핑몰? 거기 내가 작년에 인테리어 했는데. 담당자 소개해 줄 수 있어? 도윤이 서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너 설마. 서진은 입꼬리를 올렸어요. 나 빈털털이 아니거든. 이제 더 이상 무시 못하게 할 거야. 일주일 후 서진은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도윤이 소개해준 쇼핑몰 담당자와의 미팅이었죠. 한서진 님이시죠?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쇼핑몰 입점 담당 이사 박준영이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박 이사가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도윤 씨한테 대략 들었습니다. 프리미엄 리빙 브랜드 입점을 원하신다고요. 네, 제가 직접 운영할 생각이에요.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박 이사의 눈이 커졌어요. 30억이요? 네, 1층 메인 구역으로 부탁드려요. 박 이사는 잠시 서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마침 1층에 공간이 있었거든요. 미팅은 순조롭게 끝났어요. 서진이 로비를 나서려는데 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윤 대표님한테 대강의 사정 들었습니다. 구제역 대표 회사가 저희랑 거래하고 있거든요. 서진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도 그쪽 서비스에 불만이 좀 있었어요. 잘 됐네요. 며칠 뒤 재혁의 회사에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쇼핑몰 측에서 납품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통보가 온 거였죠. 재혁은 황급히 박 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사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겁니까? 구 대표님, 저희도 사업이잖아요. 더 좋은 조건이 들어왔거든요. 더 좋은 조건이요? 누가요? 한서진 씨라고 아시죠? 재혁은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한서진. 그 이름이 여기서 왜 나오는 거죠? 서진이가요? 네, 30억 투자하시면서 1층 메인 구역 가져가셨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전화가 끊겼어요. 재혁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억? 그 돈이 어디서 난 거죠? 빈털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재혁아, 너 서진 인연 만났어? 어머니, 갑자기 왜요? 내 친구 딸이 그 쇼핑몰에서 일하는데 서진이가 거기 큰 손으로 들어왔대.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년이 돈이 있었어. 우리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야. 재혁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2년 동안 밥이나 축내는 빈털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있는 거래요? 몰라. 근데 30억을 현금으로 투자했으면 그 이상은 있겠지. 시어머니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년이 우리한테 사기를 친 거야. 재산 숨기고 결혼한 거라고. 어머니, 그건 당장 변호사한테 연락해. 재산 분할 다시 해야 돼. 하지만 재혁은 알고 있었어요. 혼인 전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요. 서진이 가진 돈은 단 한 푼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이혼 조정이 열렸어요. 서진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재혁과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진아, 재혁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서진은 차갑게 쳐다봤어요. 할 얘기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12년 동안 무시하고 폭언하고 손찌검까지 해놓고요. 재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서진아,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서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빈털터리 데려다가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저 빈털터리 아니었어요. 처음부터요. 서진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근데 왜 숨겼냐고요? 돈이 있는 걸 알았으면 돈만 보고 대했을 사람들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진은 재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혼해요. 재산 분할 필요 없어요. 저도 당신 돈 안 받을게요. 서진아, 대신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진은 돌아서서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은 30분 만에 끝났어요. 서진은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 오빠였어요. 끝났어? 응, 끝났어. 수고했다. 이제 진짜 새 인생이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고맙긴 밥이나 사. 전화를 끊고 서진은 걸음을 옮겼어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한서진으로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사실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100억이 아니에요. 서진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모두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 서진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반전이 찾아올 거예요. 서진의 선택이 속 시원하셨다면 사이다. 그래도 마음이 답답하셨다면 고구마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인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